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기분 좋은 각도기 박사님 1위. 좋아라. 유종민을 거뒀어요. 11월 달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 막판에 갖고 있던 주식이 많이 올랐어. 네, 비중이 제일 큰 주식이 4%대나 올라가지고 지금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이 사주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왜 이렇게 많이 샀나 막판에? 네, 오늘 막판에 엄청 샀습니다. 네. 오늘 원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순매수 5천억 정도를 장 막판 때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동시효과 때 추가로 5천억을 더 질렀습니다. 와, 그러니까 웬일이야. 예, 1조를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너무 땡큐지. 뭐 고마워. 포리너 고마워. 근데 오늘 총 순매수의 한 3분의 1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만 3,400억 정도 샀고요. 막판에 삼성전자가 뭐 한 1% 이상 좀 점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막판에 그래도 깜짝 놀랐어. 난 그 뻥칸 줄 알았어. 누가 이렇게 뻥카를 찔러? 저도 뻥칸 줄 알았는데, 찐으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코스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6천억 매도했고, 기관은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만 굉장히 많이 산 날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베팅이 일종의 한국의 레버리지잖아요. 한국을 중국의 레버리지 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투자할 거면 중국 투자가 깔깔하면 한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도 없잖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중국은. 네, 외국인이 한 10월 달부터 11월 중순까지 많이 사다가 순매도로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는 굉장히 큰 규모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이 뭐 만기일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달러 원 환율도 1,320원까지 더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뭐 거의 2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추가로 반등 없이 떨어져서 상당히 뭐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7.15로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5%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기가 4.8%나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이 동시효과 때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LG전자로 4%, LG이노텍 3.8%, LG에너지솔루션 3.5%, 삼성전자도 2.6%, 하이닉스는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보험 섹터가 그 다음으로 2.5% 정도 올랐는데요. 메리츠화재가 5%로 여기 이 보험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도 올랐고 금융지주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지금 합병을 하는데 분할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이 올라간다면 메리츠 화재나 증권도 뭐 0.16주 받고 증권은 뭐 메리츠 화재는 뭐 1점 몇 주 받고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비율대로 올라가겠죠. 아비트라지가 안 그러면 생길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생명, 하나생명도 3%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좀 눈에 띄었는데요. 2.3% 정도 반등을 했고 경동도시가스가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오른 거 보니까 오늘 뭐 한파경보 올린 게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춥습니다. 너무 잘 목도 입고 왔어. 목도리도 안 갖고 왔어. 나 어떻게? 어젯밤에 저도 테니스 치다가 얼어 죽을 뻔했는데 오늘 치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오늘 인천도시가스 또 7%, 대성에너지 4.5%, 한국가스공사도 2.6% 올랐고요. 한국전력은 2.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요. 두산밥켓이 오늘 14%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좋았는데 크게 떨어졌네요. 네, 두산밥켓은 이제 블록딜이 나와가지고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다른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은 한 2%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도 포스코 케미칼이 1.8% 정도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는 S&P 상한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11월 29일 날 전기위원회에서 S&P 상한제 승인 결정을 했는데요. 22년도 11월이니까 지금이 23년도 11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이상 초과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2022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3월 달은 시행 못 하고요. 다시 4월부터 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보다 초과해서는 시행을 못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내년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그러면 있는데 뭐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 가격이. 네. 근데 여러 전망을 보니까 일단 지금부터 3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내년도 한 4월에 그때 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월 이제 상한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조건은 뭐 있습니다. 그 최근 3개월 평균 S&P가 10년 월 평균 S&P의 상위 10% 정도를 차지할 때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겠죠. 그리고 상한선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가중 평균 S&P의 1.5배를 적용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미 나와져 있던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수치라서 이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우려를 덜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한국전력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거든요. 전력 구입비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그리고 내년도 1분기와 내년도 2분기에 각각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6천억, 9천억, 7,300억씩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 적자 막 20조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분기당 뭐 6, 7천억은 아직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기 요금을 아마 인상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평균 S&P 이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죠. 네. 사오는 가격인데요. 네, 그 저기 발전 그 민간 발전자한테 전력을 사오는 가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214원에서 162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이 추정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13원이었어 기존에. 네, 많이 남는 높죠. 게 하나 다 적자네. 팔면 팔수록 적자였죠. 적자는 거의 그러네. 예. 우리 아마 일반 가게 그 많이 안 쓰면은 150원 정도 할 것이고 이런 데서 파는 뭐 전기차용이 230원, 40원 하는 거고 오래된 전기차 발전하는 데는 150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없는 거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정저우에서 전면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슈였는데요. 네, 크죠 이게. 네. 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가 폭스콘 시위 이후에 오늘부터 전면 봉쇄를 해제하고 일부 방역 제한 조치만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외출이 허용이 됐습니다. 와, 답답했는데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운행이 재개되고요. 영화관, 도서관, 식당 영업도 순차적으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봉쇄 해제를 발표한 직후에 고위험 지역 리스트까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곳만 제외하면 다른 곳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PCR 받는 거 이것도 좀 면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 이탈 사태가 좀 심각해서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이노텍도 최근에 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생산 목표가 원래 9천만 대였는데 8,400만 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600만 대 정도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그게 조금 최근에 주가 부진을 일으켰는데 오늘 애플이 3일 연속 빠졌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또 나오기도 해요. 지금. 네, 이번에 1,000만 대 단위로. 이번에 이 시위 효과가 그만큼 더 예상보다 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이탈이 크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1,000만 대 단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애플이 지금 3일 연속 2%대 하락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정저우 씨가 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긴 하겠죠. 그렇죠. 네. 뭐 일단 이 이슈가 나온 이상 뭐 그 우려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참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LG노텍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를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저가. 예,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4분기 수요가 내년 1분기로 이연될 뿐이다. 그리고 프로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아이폰 13 시리즈는 47%였는데 아이폰 14 시리즈는 70%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데이터에서도 이거 확인을 했죠. 9월 달에도 71% 정도 나왔었고 10월 달도 70%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국내 LG 이노텍 등의 이제 프로 시리즈 밴더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입니다. 그러면 ASP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아이폰을 쓴 유저로서 4월 달까지 공급 못 받으면 다음으로 이연돼요. 제 판단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C타입으로 바뀌어 이번에 진짜 큰 변화예요. 여지껏 그 몇 번간에 있으면 뭐 카메라 계속 좋아진 건 있었어요. 회별로. 근데 이제 그거는 카메라 좋아지는 거는 한 텀을 건너뛰어서 기다리거든.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한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런 식인데 C타입은 정말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진짜 6개월 기다릴 거면 기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보다 더 큰 이슈일 수도 있어요. 이번 이슈는. 그래서 4월 달까지 정말로 공급이 줄면 좀 타격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바뀝니다. 다음번 15부터. 네. 근데 오늘 LG이노텍은 3.8% 정도 반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더구전자도 한 3%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오른 것도 중국이 이렇게 봉쇄를 푸니까 수요가 조금 회복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렇죠. 너무 네. 전망이 안 좋았잖아요. 그 사실은 제일 직접탄을 맞은 게 이제 그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폰의 감소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아이폰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안드로이드는 지금 3년째 줄곧 내리막이거든요. 3년째 내리막은 있었던 적이 없었던 흐름이에요. 이게 무슨 텔레비전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회사가 하나 두 축을 얘기하면은 애플 밴더에서는 LG 노텍이었고 안드로이드 이 진영에서는 삼성전기였죠. 네. 삼성전기가 그 FSBGA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던 이유는 휴대폰 쪽에서 MLCC가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네, 거기에 네. 조금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싶습니다. 아마 막판 베팅이 아마 그런 베팅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DS투자증권에서 역시 연말로 가니까 이 은행주의 연말 배당 플레이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전년도 배당 성향이 이번에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이 깔려 있는데요. 은행주의 평균 연간 배당 수익률은 7.3%. 네, 그리고 기말 배당 수익률은 5.5%라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도 뭐 종목별로는 뭐 연간이 8% 이상 나오는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한 달 남았잖아. 네, 한 달 남았죠. 5% 먹어. 그러면 그게 5%인가? 아니죠. 곱하기 11을 해야죠. 네. 11을 그 12까지는 안 하더라도 10만 해보자. 50%. 근데 이제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네. 4개월 기다려야 돼. 이거는 제 경험상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배당락일 전날에 그냥 파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종합과세인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고요. 종합과세 아니신 분들은 작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실전으로 해보니까 4월까지만 버티면은 올라옵니다. 4월. 그러니까 사실은 1개월짜리 수익은 아니고 5개월짜리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곱하기 2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배당이면 10%짜리 채권형 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물론 가격 변동에 문제는 있지만,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빠졌을 때는 괜찮죠. 예. 재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뭐 배당받기 이 11월 말쯤 가가지고 그 직전에서야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은행주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예대금리 차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10월달 예대금리 차가 신규 대출은 1.25%포인트로 전월 대비해서 8bp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액 기준으로는 2.46%포인트 정도 예대금리 차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전월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신규 대출의 예대금리 차 축소폭이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빠르게 좀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 축소폭이 좀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요 이후에 신규 대출 금리가 55bp 정도 전월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폭이 좀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근데 2.46% 포인트를 먹는다고? 예대금리를? 네, 잔액 기준으로. 겁나 많이 먹네. 2.46%를 먹는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욕 나오네. 예금과 대출 다 금리 차만 2.46%고 여러 가지 뭐 간접비 같은 것도 아유, 뭐 해야겠죠. 그거는 뭐 알지. 그건 알지. 아는데 2.46%를 먹어? 아씨.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어. 아씨. 증권사는 사실 더 먹습니다. 예대금리 차를? 신용대출 금리 이런 거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에 뭐 저는 9% 10% 이렇게 가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쓰지 말라는 입장이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증가율 현황을 보면요. 10월달 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해서 13조 늘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누가 대출 받아가 대출 잔고가 이제 줄 거야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려와는 조금 반대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실제로 가계 대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겠지. 예, 당연히. 근데 네. 기업 대출이 빠르게 좀 늘어서 좀 왜냐면 커버를 많이 해줬습니다. 채권 발행 안 되니까 은행 대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월달 대출 잔액은 총 2,228조 원 기록을 했고요. 가계대출은 9월달에 전월 대비 1.3조 원 정도 줄었고요. 10월달에는 0.7조 원 정도 추가로 줄었습니다. 계속 가계대출은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기업대출이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줄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먹은 주식 팔아갖고 끝점 남겨가지고 계속 그걸로 갚아. 금리가 너무 높아. 이 금리 나는 감당이 안 돼. 예. 근데 기업들은 요즘에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네. 은행으로 많이 달려가고 정부에서도 그걸 권고를 하고 있죠. 네. 네, 요즘 은행주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도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다 1에서 2%씩 상승했습니다. 제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은행은 오늘은 안 봤네요. 어제 뭐 20%씩 오르던데. 네, 민주주식이죠. 민주주식이야. 어우, 네.
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을 공시를 했습니다. 존속회사는 이수화학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 부분을 담당을 하고, 신설회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회사로 신설을 하는데요. 여기는 정밀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부분으로 분할이 될 예정입니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8대2 정도로 분할이 될 예정이고,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숨겨진 성장 산업 가치가 부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호평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게 떠올랐냐면 며칠 전에도 OCI가 분할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현대차증권이었나요? 히든밸류가 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맞아요. 호평을 했었는데 실제 주가는 좀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이수화학도 인적 분할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주회사 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옛날 그 IMF 때 순환 출자 막으려고 한 건, 순환 출자로 같이 자빠지는 건 좀 막아보려고 한 건데 이제는 좀 조정을 해야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분할하는 기업들 이제 특징을 보면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OCI도 22%밖에 대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이수화학도 대주주가 28% 정도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인적 분할하고 여러 가지 출자 전환하고 이런 것 저런 거 하면은 대주주의 지배력이 훨씬 더 강화가 되겠죠.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를 거면은 미국의 구글이 알파벳이 한국에 오면 회사 한 50개 정도 갈라야 되지 않을까? 30개는 갈라야 될 거야 최소한. 유튜브도 갈라야 되고 그죠? 그렇죠. 이것저것 다 갈라야 될 걸.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메리츠 금융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기업들이. 메리츠 증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금융시장에서 이런 메리츠 금융 같은 회사들을 돈줄을 좀 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거 봤더니 신한지주도 그러네. 자회사 상장 없네. 그렇죠. 신한지주도. 근데 주가 못 가네. 모든 은행주가 다 그렇죠. 우리 오건영도 있고. 증시 나침반도 있는데 신한지주에 히든밸류가 부각이 못 되고 있습니다. 히든밸류가 멈춰 있네. 안타깝네 진짜. 네. 그리고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기자재 업체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보냉제 업체도 있고, 엔진, 선실, LPG 탱크, 피팅,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오늘 약속의 기자재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들 보니까 동성화인텍과 차선호주, 한국카본이더라고요. 둘 다 보냉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LNG의 밑에 그렇게 가스 날아가지 말고 온도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30 몇 도를 계속 이렇게 에너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냉을 약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요 두 업체, 계속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과점 체제죠. 어려운 건가 봐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티로폴 같은 거 만드는 건데. 네, 지난번에 이제 엄경화 연구님하고 대담했을 때도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중국 업체들 LNG는 집에 도착하면 반쯤 없어졌다는 웃기는 설이 있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갖고 왔더니 절반이 날라갔대. 이거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면요, 이 조선소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 3년치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26년도 도크도 이제 막 채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도 25년까지의 일감은 확보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기자재 업체는 조선소의 수주량 상승 시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수주가 늘어납니다. 조선소가 먼저 수주가 늘어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기자재 업체들이 수주를 받는 건데, 실제로 납품하는 거는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을 하겠죠. 첫 번째로 조선업체보다 나아요. 조선업체는 배를 줄 때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받잖아요. 얘네는 그냥 다 받는 거잖아. 그렇죠. 네, 오히려 조선업체보다는 결제 상황이 나은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성화이텍 탑픽으로 꼽았던 업체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LNG 보냉제 사업이 매출 비중 9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한국카본은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현재 한국 조선소 수주 상황을 볼 때 양대 보냉제 업체인 동성화이텍과 한국카본의 캐파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수요를 얼마나 따라갈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굉장히 여기도 호평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한 1.5조 원 수준이라서 연매출이 지금 한 3천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잔고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지를 봤거든요. 23년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 컨센 대비 15%, 20%씩 각각 높은 수치를 전망을 했고요. 24년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32%, 82%더 높은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분도 뭐 비슷한 호전망을 했는데요. 23년도는 매출 영업이익이 12%, 13%씩 높게 전망을 했고 24년도는 29%, 32%씩 굉장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밥켓이 블록딜로 오늘 급락을 했죠.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할인율이 7에서 11%로 결정이 돼서 보통 요 사이로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건설기계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영향도 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달 만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한국 두산 밥켓이. 네. 그래서 뭐 차익 실현으로 아마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가 올랐을 때 때리면 기분 진짜 나쁘지. 그렇죠. 배신감도 약간 느끼고. 네. 주주들은 다 좋아했겠죠. 최근에 30%씩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올랐는데 하루 만에 이 반토막을 그러니까. 아니, 반 정도를 반납을 해버리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죠. 기분 겁나 나쁘죠.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행복한 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